매출이고 나의 미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도 제가 볼 때는 소비자 가운데 발굴하는 사업자가 최고인 것 같아요. 사업의 비전만 보고 오신 분들은 사업을 안 하는 순간 소비자조차 안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래서 소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해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동영상 지금 띄울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에 볼까요? 마지막에 보고, 그래서 우리 그룹을, 여기는 우리 그룹을 위한, 그래서 이거는 본사 코디네이터가 다른 팀에서는 현재 이걸 하지 않습니다. 저희 팀에 5만 원 이상을 이번 달만 11월 한 달이라고 했습니다. 12월 달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잘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만 원 이상을 구입할 경우에 5만 A클릭 머니를 드리고 10만 원 이상을 할 경우에 1만 A클릭 머니, 그 다음에 20만 원 이상을 사면 2만 A클릭 머니를 이번 달에 주겠다고 해서 이번 달 통계를 내서 12월 3일 날 정리해서 12월 4일쯤 저희한테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네. 이거는 여러 번 강조를 했죠. 그래서 신규 후원 관리를 어떻게 하냐라고 보면, 그러니까 초록색 칼라는 상위 20%예요. 근데 그분들은 재구매율이 상위 20%에 들어가더라. 그리고 나머지는 평균인데 실질적으로 회원이 되고 나서 구매율이 점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상위 20%는 50%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10명을 내가 회원 가입하면 5명은 제품을 쓰더라 이런 거죠. 근데 평균은 10명을 가입하면 2명만 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대 80의 법칙하고 같다라고 10달이 지나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회원이 되고 나서 회원이 되면 그 사람은 내 회원이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리더님들도 다른 그룹 회원이다 라고 해도 어떻게 돼요? 대부분 그거에 개의치 않고 우리랑 같이 공동 구매하자 그러면서 다 우리 쪽으로 몰아오시잖아요. 응? 그분이 특별히 거기에서 큰 보너스를 받거나 그렇지 않는 다음에는 가족이거나 어떤 관계가 있지 않으면 저희한테 끌어오는 것처럼 결국은 그분들이 이렇게 낮아지면서 어느 날인가 내 회원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골든 타임을 회사에서는 3개월로 봤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에 그분들이 신규로 제품을 구매하고 나서 다시 구매하려는 거죠. 재구매를 해야만 그분들이 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 팀에서 지금 임채선 리더님이 수고해 주시고 계시는데 신규 그 제품방에 저희가 초대하고 있잖아요. 나로부터 제가 볼 때 100명 정도가 이 안에 있다라고 하면 단언컨대 15%에서 21% 사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고객 중에 20년 된 고객이 생일이더라고요. 카카오톡에서. 그래서 제가 생일 축하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잘 계셨냐고 그러면서 반갑다고 이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분이 제품을 코드를 안 없애고 계속 쓰시고 계시잖아요. 크게 쓰지는 않지만 3%, 6%이 정도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동생은 저쪽 광양에 있는데 동생이 오히려 거꾸로 열심히 쓰시더라고요. 의정부에서 광양으로 시집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희의 제품방이 있는데 한번 하루에 한 개의 정보를 주는데 들어와 보겠냐. 그래서 무음으로 설치하면 댓글도 없고 그래서 하루에 한 개씩 제품을 볼 수 있다라고 하셨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않아도 너무 제품이 해서 궁금했는데 초대를 해달라 해서 초대를 했는데 이분이 이 신규 ABO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에이클릭 머니에 대해서 저한테 거꾸로 물어보더라는 거죠. 결론은 계속 많이 우리가 제품방에 제 목표가 지금 현재 120 몇 명이 들어와 있거든요. 내년 회계년도까지 한번 올 회계년도 말까지 1000명을 한번 모아보자 우리가 1000명을 모아오면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보석피를 도전하시는 리더분들이 300명 정도만 있으면 제가 볼 때 보석피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회원이 되고 나서 3개월 안에 뭘 하려는 거예요? 재구매율이 70%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결국은 상위 20%에 반하더라라는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그래서 반복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를 위해서 중요한 일들을 상위 20% 분들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저는 비즈니스를 위한 중요한 일들을 일정하게 진행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일까요? 중요한 일이 아까 김현정 사장님이 말씀하신 CD도 있고 책도 있고 에너지가 빠진 리더분들은 대부분 채팅 미팅 중에 뭔가를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저도 제 에너지를 올리려고 하면 뭔가 에너지가 빠졌다라고 하면 세 가지 중이 허술허술해졌을 때 제 에너지가 빠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일들은 제가 볼 때는 성공의 8단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탱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 관리입니다. 저는 몇 주간의 스케줄 관리를 시간 단위로 관리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내일 스케줄이 생기면 하고 안 생기면 안 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시간 관리가 잘 되어 있다, 되어 있지 않다,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저는 사실 스케줄이 개인적으로 너무 빡빡해서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스케줄이 오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언택트 시대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만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걸 통해서 더 좋은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디지털 무장을 잘하는 리더가 성장한다는 거죠. 세상이 변화하는데 코로나가 끝나면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라는 분들과 코로나가 끝나도 코로나랑 같이 가지 코로나가 아예 없어지지 않는다고 모든 사회학자나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거를 잘 활용하면 된다는 거죠.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 내가 이거를 저도 디지털 문화에 잘 익숙하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계를 잘 만지지는 못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두려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팀에 있는 여러 리더들이 만들어준 정보들을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특별히 정수기 필터를 이렇게 교체하는 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 유튜브에서 그걸 찾아서 제가 이렇게 돌려주고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면 기계를 잘 다루는 소비자가 스스로 그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무장을 내가 잘 못하지만 지금부터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잘 못하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박지현 사장님 도움을 받지만 제가 1년 뒤에는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섭섭하고 1년 뒤에는 할 수 있겠죠.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금씩. 그죠? 그래서 지속 성장하는 플래티넘 5가지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저는 비즈니스와 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해 항상 일정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시간이 나면 한다는 거예요. 우리 리더분들은 다 좌측에 있는 분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한 시간, 그래서 우리 아메이에서 본사에 지금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 다음 전 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전 페이지에 A 라이브 프로그램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이거는 화면을 저는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유튜브를 저는 본다고 할 수는 없고 유튜브를 듣습니다. 제가 운전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귀에다 꽂고 계속 사는 거예요. 24시간. 집에 와서도 계속해서 틀어놓고 살다 보면 어느 날인가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들어와 있더라는 거죠. 제가 눈이 좀 피곤해서 막 유튜브를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틀어놓고 산다는 거죠. 살다 보니까 정보가 지식이 되고 저한테 쌓이는 걸 느낍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5번째 잘 나가는 플래티넘 사장님들의 특징은 지속 성장하는 그 플래티넘 사장님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저는 명확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합니다라고. 근데 그렇지 않는 리더분들은 플래티넘이에요. 플래티넘인데 성장하지 않는 플래티넘들은 저는 높은 목표가 있지만 어떻게 달성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플래티넘이 됐다는 거죠. 근데 왼쪽에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20% 안에 드는 플래티넘은 명확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한다는 거죠. 나의 현재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 현재가 뭐냐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난 3개월 평균이 현재 나다. 지금이 저희가 몇 월이에요? 11월이면 8, 9, 15, 10월에 평균이 난 거예요. 개인 PB, 나의 3개월 평균 개인 PB, 그룹 PB.
신규 회원 PB. 이게 나라는 거죠. 이걸 기준으로 중요한 건 목표를 설정을 하는 거죠. 대부분이 나는 그룹에 사람이 한 번도 나와 있지 않는데 올해 개년도 다이아몬드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본인의 에너지를 잃는 속도가 팍팍팍 된다는 거죠. 근데 달성 가능한 목표를 이렇게 갖게 되면 목표하고 꿈은 다르잖아요. 꿈은 기간이 없는 거지만 목표는 꿈에다가 기간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설정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1000만이야. 1000만을 가지신 분들은 예를 들면 나는 10% 성장하는 목표를 가지면 1100을 그 다음 달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1100의 목표가 뭐예요? 10%를 더하면 1210이 되는 거고. 이렇게 매달 성장하는 목표를 갖는 거죠. 여기에 계신 분들이 9%다라고 하면 9%를 그냥 내가 9%가 됐어. 그럼 그 다음 달에는 내가 브론즈 파운데이션 하는 9%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브론즈 파운데이션의 9%가 되셨으면 그 다음 달에는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하되 나는 12%를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목표 설정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보는 분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 내 목표를 그러니까 성장하는 그런 리더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마지막이죠. 네, 그래서 올 회계년도 성장하는 팀의 모습을 이렇게 본사 코드가 정해서 저희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언택트 환경 속에 지속적인 컨택트의 증대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여러 명이 모일 수는 없지만 1대1로 미팅은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지속적인 신규 회원을 모집하고 소비자 관리의 중요성을 말하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대라 힘들다라고 하지만 코로나 시대에 가장 걱정되는 게 뭐예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면역력이잖아요. 그죠? 면역력이고 생필품을 어떻게 쓰느냐를 배달해서 쓰고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검증된 거가 뉴트리라이트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뭐 필수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익 모델이 뭐예요? 저희가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에 맞춘 새로운 성장 모델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로부터 브론즈 빌더는 만들기 힘들지만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내가 나로부터 지난달에는 내가 2조를 가졌어. 그럼 이번 달에는 3조를 한번 만들어 볼 거야. 4조를 만들어 볼 거야. 그 목표를 갖는다는 거죠. 유지는 아메에선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둘 중에 성장과 퇴보에 항상 이 견주에 있는 거지 유지가 있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SOP,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 커스터마이즈 팩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봤자 소용이 없더라. 하고 나서 몇 달 있다 안 먹더라.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한번 내가 예를 들면 맨즈팩을 드신 분들은 맨즈팩을 끊을 수 있지만 다음에 피곤하면 맨즈팩을 찾는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커스터마이즈 팩, 그 다음에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를 소비자에게 세상에 없던 혜택을 주고 ABO에게는 사업 성장을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한두 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보고 그분들이 거절하면 에이 나는 이거 못해 나 옛날로 돌아갈래 라고 하면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플래툰이더라도 내가 상위 20%라는 분들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 보석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리 현재 아메의 전문 CEO께서 소비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리치 회장님이 저희한테 꾸준히 하셨던 말씀이시긴 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소리가 났어요? 아니요. 났죠. 소리가 안 났죠. 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소비자를 중시하라. 그래서 성장하는 팀들의 특징은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본사 코디가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에 의해서 갔던 팀들은 퇴보를 하고 있고, 소비자를 중시해서 소비자 중심의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는 분들은 성장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이 9월 달에 40.8%가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 달에 지난달에 저희가 20% 이상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그렇게 성장을 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축하를 해주셨고, 올 회계년도가 기대가 된다라고 해서 저는 올 회계년도에 그 플래티넘 사장님들의 보석핀에 안착하는 거, 거기에 맞춰서 제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현재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나 브론즈 빌더를 가지고 계시는 리더분들이 안정적인 1000만 그룹을 갖는 그런 리더가 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주안해서 그룹을 이끌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박지현 사장님이 줌으로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더분들이 혹시 그러니까 만나서 이렇게 상담하기 힘드신 분이라고 하면 1대1도 좋고 또는 스폰서와 같이 예를 들면 정지영 사장님이 김현정 사장님하고 같이 김현정 사장님 상담을 나랑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랑 정지영 사장님이랑 김현정 사장님이랑 3명이 같이 이렇게 상담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상담도 꾸준히 해서 결국 상담력을 그렇게 하면서 상담력을 본인이 갖추는 거가 본인의 성장이라고 보거든요. 리더가 성장하는 거에 가장 큰 거가 상담력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상담력이라는 거는 두더지 잡는 것처럼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해본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발견하지 못하지만 그분의 어떤 장점을 스폰서가 발견해 주기도 하고 그분이 이렇게 엉켜있던 거를 톡 풀어주기도 하고 이런 거가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 안에서 스스로 발견해 가는 게 코칭이고 상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답은 예를 들면 여기에 제가 이제 보이는 창에 박지현 사장님, 정지영 사장님, 백이선 사장님, 박미경 사장님, 김영희 사장님이 제 창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분들이 사업을 펼쳐가는 게 다 각양각색이랍니다. 근데 그 기준은 우리가 탱크하고 성공의 8단계이지만 자기의 스타일로 본인이 살아왔던 그런 경험으로 사람을 사귀어가면서 생활 속의 사업을 하지만 결국은 기준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옳은 건가 그런 건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결과가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 저는 양을 늘리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을 더 많이 늘려서 한다. 그래서 아까 5가지 다시 한번 5가지만 한번 제가 보면서 하고 오늘 제가 한 강의는 마칠까 합니다. 저도 모르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죠? 5가지 다 같이 5가지를 한번 읽는 걸로 이거 3번째 있네요. 그죠? 두 번째, 3번째. 제가 읽어요, 그냥? 여기요? 네, 한꺼번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한꺼번에? 예. 어디 신규 있어? 후원 관리 그거 있잖아요. 지속 성장하는 PT의 5가지 특징. 네. 2라고 써진 데가 있는데요, 선생님. 2라고. 네. 이거 찾으셨죠? 보셨죠?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다 풀로 깔아져 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네. 공유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채팅방에다 좀 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네네.
정리됐나요? 동그라미 나왔어요. 돌고 있어요. 그래? 왜? 나는 잘 나왔는데. 왜 안 될까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채팅방에다 읽어주세요. 네, 네.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다 같이 1번부터 5번까지 지속 성장하는 PT의 5가지 특징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 신규 후원 및 관리. 2. 반복 비즈니스. 3. 시간 시간 관리. 4. 평생 평생 학습. 학습. 5. 목표 목표 설정. 네,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사진 찍으려고 하다 놓쳤네요. 아무튼 이 제가 5가지를 네, 네. 명심하고 매일매일 들여다보면서 뭐 플래티늄이 아니시더라도 플래티늄을 가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법은 똑같습니다. 모두에게 적용이 돼서 네, 이 5가지를 꾸준히 한다면 우리가 플래티늄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그 이상의 핀도 네, 성취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강혜욱 과장님하고 미팅이 예정돼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것도 기대해 네.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 저녁 9시입니다. 아, 네.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화면을 끄신 분은 못 들어오시고, 왜냐하면 네. 그분에 대한 A잖아요. 응? 직원이 밤 9시에 저희한테 시간을 내준다는 게 네,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화면을 끌 수밖에 없는 분들은 들어오시지 말고 화면을 키시는 분들은 들어오시기 네. 바랍니다. 네. 다시 공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그 코너 속의 코너를 하고 갈까요? 박지연 사장님? 네, 저희가 계속 지금 줌 미팅 진행하면서 그 이후에 하고 있는데 네, SNS 미팅 에티켓에 대해서 이제 같이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죠. 지난주에 백희선 사장님께서 저를 지목해 주셔 갖고 다시 저로 이제 한 바퀴가 돌았는데 사실 멘트 안 해 주신 분들이 있으시긴 한데 다 지금 뭐 직장에 계신 분도 계시고 비디오가 오픈이 안 돼서 그분들 제외하고는 한 번씩 저희가 다 해 봤죠. 그래서 어떻게 계속 릴레이를 할까요? 아니면 이제 마칠까요? 오늘까지만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속 할까요? 네네네. 왜냐면 새로운 분도 들어오시니까 네. 계속해서 네네. 네. 계속해서 그리고 알려주면 도움이 되시고 네. 그분들이 몰라서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몇 달 이렇게 지속을 하다 보니까 줌 미팅이 이제 자리가 완전히 잡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비디오 켜 놓으신 분들 중에서 막 어지럽게 하거나 움직임이 심하거나 이러지도 않고 이렇게 우리 최상근 사장님이 말씀하신 이 화면에 이렇게 얼굴이 나오는 비율 이런 것도 거의 뭐 이렇게 잘 지켜지고 있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렇게 단정하게 보는 사람이 봤을 때 이렇게 심란하지 않게 그런 자세는 잘 갖춰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많이 말한 게 웃자. 네. 너무 무서우니까 아침부터 이렇게 약간 부은 얼굴로 이렇게 뚱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뭔가 하기 싫은데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웃자는 거. 그것도 많이 표정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저도 인제 의식하고 하고 있지만 사장님들이 이렇게 웃어 주시고 해서 '아 지루하진 않구나.' 막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자세도 잘 갖춰 주시고 웃어 주시고 뭐 음소거하는 거는 이제 뭐 거의 네 거의 완벽에 가깝죠. 네. 가끔 우리 홍 사장님 댁에 이제 보리군께서 참여하고 싶으셔 가지고 한 번씩 소리를 내지만 그 아이는 뭐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아이니까 어쩔 수가 없고요. 네. 다 너무 그런 걸 잘 지켜 주셔 가지고 정말 잘 '이 문화가 정착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 다만 쪼끔 더 보완해야 될 거는 역시나 우리가 비디오를 켤 수 있는 용기 아니면
이 미팅을 주최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강사 아까 우리 김현정 사장님도 그랬지만 10 분, 15분 스피치 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준비하시고 하면 저는 그분에 대한 어쩌면 예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 또한 그거를 뭐 100%못 지키는 미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정이 다 있으시지만 그래도 최대한 내가 노력한다면 우리가 더 이 미팅이 뭐라 그러죠? 더 에너제틱하고 또 이렇게 많이 붐업되는 그런 미팅이 될 거라고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쁜 얼굴들을 많이 많이 보여주시면 네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 시간은 마치고 지금 또 급히 저의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열어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막내 사업가지만 우리 최한솔 사장님께서 다음 주에는 챌린지를 이어받아서 한번 네 SNS 미팅 내용 모르시면 스폰서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시고요. 해서 다음 주 네. 월요일에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네, 이제 다음 시간은 우리가 건강 미팅.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죠. 건강을 지켜가면 지켜야만 이 사업을 열심히 또 꾸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 디톡스 지난주에 327 디톡스 이제 멀리 얘기해 주시고 뭐 방법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역시나 327 디톡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알려주시려나요? 방법에 대해서. 또 지금 하실 분들도 모집도 하셨는데 네. 얘기해 들어보고 강의 들어보는 시간 우리 박지연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박지연입니다. 오늘부터 그 3일간 327 디톡스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실 분들은 모집을 했고 모집해서 단톡방을 만들어서 지금 오늘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피치 못하게 이제 오늘부터 하실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 이제 내일부터 한다든지 이번 주에 그러니까 오늘 못하면 내일부터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모레부터 시작하시는 분도 뭐 있겠죠. 식품을 내가 아직 배달을 못 받았어. 이제 그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루 정도 늦춰질 수도 있겠지만 이번 주에 디톡스를 할 생각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좀 갈증이 나서 생강차를 담궈서 생강차를 먹고 있습니다. 네, 디톡스를 아직 신청을 못 하신 분, 이제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제 명현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많은 증상들이 나오는데, 그런 증상을 서로 또 공유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처럼 마늘 못 먹는 사람은 갈리를 하나 먹었는데 계속 지금 마늘 냄새가 하나만 먹었거든요. 좀 힘들어서 갈리를 먹으면 하나를 먹었는데도 지금 마늘 한 접을 먹은 것처럼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본인의 이런 그 이제 증상이라든지 어떻게 먹었는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혹시 처음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 아 이런 게 있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네 이런 사람도 이렇구나 그리고 이제 머리가 아프신 분들은 아 저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플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거기에 해당되는 걸 이제 또 이제 그 이제 적어 드려서 왜 그러는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같이 공유하는 그런 방이니까 한 번도 디톡스를 해 보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험 삼아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이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시려면 한 번쯤은 해 보시는 게 에, 다른 분들한테도 이렇게 공유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참석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327은 도저히 못 하겠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오메가3 디톡스라든지 아세로시 비타민 C 디톡스를 하시는 분들도 같이 참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카톡을 이렇게 보내주시든 홍사님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그 방에 초대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327 디톡스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27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디톡스까지 같이 하도록 할게요. 네, 디톡스. 제가 이제 디톡스를 얘기했고, 저희 디톡스 방도 열렸고, 그리고 디톡스에 대한 이제 많은 장점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327 디톡스예요. 3일 동안 이제 일반 음식을 먹지 않고 저희 이제 몸에 독소를 뺄 수 있는 그런 식품들을 집중적으로 3일 동안 먹고 27일은 이 독소가 빠진 부분을 좋은 영양소와 좋은 세포로 채우기 위해서 27일간 노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 3 플러스 27이니까 한 달 프로그램인데 이 한 달 프로그램을 딱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얘의 기본은 이 3일 집중하고 27일 유지하고 또 3일 집중하고 27일 유지하는 걸 6개월 동안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건강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좀 독소를 나는 확실히 빼고 싶어 그러신 분들은 처음에 하신 다음에 3일 하시고 그 다음에 2주 있다가 또 한 번 3일 동안 집중 관리할 필요 있고요. 나머지 3일 하셨으면 12일 유지하시고 또 3일 하시고 12일 유지하시면 한 달이 이렇게 됩니다. 첫 달만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 달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제 또 다른 디톡스는 장해독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14일 이것도 14일 디톡스가 있고 쾌변 디톡스, 비타민 C 디톡스 그리고 비타민 C 디톡스도 좀 길게 하는 비타민 C 디톡스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오메가3 디톡스도 있습니다. 이제 뭐 너무 이제 염증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많으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오메가3 디톡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해독 주스 저희가 이제 해독 주스 디톡스도 있고요. 오색 과일 야채를 먹으면서 하는 디톡스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금부터 이제 한 10명 정도가 그 방에 참석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327 이제 오늘부터 아침 드신 분들 있으시죠? 디톡스 식품으로 아침 드신 분들 있으실 텐데 그러면 내가 이제 직접 시작을 했으니까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톡스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독소 빼는 거예요. 영어로는 디톡시피케이션이라고 독소를 뺀다, 독소를 제거한다 이런 의미고요. 그러면은 나는 독이 하나도 없는데 나 독약도 안 먹었는데 이제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 독소를 안 먹냐? 독소가 그럼 왜 쌓이는가 내 몸에는? 일단 약을 드셨잖아요. 이제껏 살면서 약을 한 번도 안 드신 분들 없으실 테고 이 약물이 결국은 독소가 되는 거고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나는 지금까지 과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런 분들 손 없으시죠? 저는 자주 과식을 합니다. 여기에서 양심선언을 하자면 저는 과식을 자주 하는 편이라서 독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식품 유해 첨가물을 나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 없으실 거예요. 식품 첨가물에 의한 독소도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한국인들은 100%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스트레스도 훨씬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신 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학교 다닐 때 시험 전날 시험에 대한 아무 스트레스가 없다. 또는 수능을 보시기 전에 한 번도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으신 분들은 스트레스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모든 한국인들은 그 부분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심지어 우리 자녀들에 대한 시험 날짜, 시험이 다가오면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강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승진을 해야 되는데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든 저렇게든 그냥 직장 다니면 돼. 그러는 분은 없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많은 스트레스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런 게 바로 독소로 쌓이는 거죠. 그러면은 또한 또 이 독소만 있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산소 호흡을 하잖아요. 산소를 들이마셔요. 내 몸에 음식도 먹었어요. 얘네들이 이제 에너지를 일으키면서 산소와 결합하면서 나오는 독소, 활성산소가 누구나 다 발생을 합니다. 산소 호흡을 하는 누구나가 그 산소로 인한 활성산소를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독소라고 보시면 돼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이 발생한 독소가 몸 밖으로 빠지지 않고 계속 체내에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일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 3일 디톡스. 3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자. 외부 독소, 즉 음식 같은 걸 최소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가장 지쳐있는 음식이 계속 들어옴으로써 가장 불쌍한 애가 바로 간이에요. 음식이 들어오면 계속 해독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음식이 무엇이든 간에. 그래서 해독, 지방분의 기능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간이 가장 지쳐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간이 병들어서 쪼그라들거나 경화라고 그러죠. 쪼그라들거나 붓거나 간땡이가 부었다고 그러죠. 간이 줄어들거나 붓는 비정상적인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디톡스를 함으로써 가장 빨리 좋아지는 게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간이고 그 다음에 혈관, 장, 대장, 그리고 위장 이런 많은 장기들이 제자리로 독소를 많이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액 속 독소를 증가시키는 이제 요인도 이제 차단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디톡스 기능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몸에 쌓여있는 여러 가지 독소를 배출합니다. 두 번째, 고기나 조미료 또는 인스턴트 음식 등 몸에 나쁜 음식들이 입에 잘 맞지 않아 멀리하게 되고 야채나 과일이나 건강식품을 몸이 자연스럽게 원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다이어트로도 연결이 되고요. 세 번째, 디톡스를 통해 회복된 소화기관이 가장 많이 회복돼요. 그 다음에 간, 장은 자체적으로 우리 몸이 가진 독소 제거 능력을 높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그러면은 이 디톡스 기간에 우리가 먹을 식품이 뭔가? 일단 더블X, 아세로라 C, 그 다음에 밸런스 위드인 프로바이오틱스, 밀크시슬 EX, 칼맥디, 화이버 파우더, 가리 비타민. 이게 기본이에요. 이건 기본입니다. 저는 여기에다 위기능이 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B 플러스를 추가로 더 넣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블X는 정량을 먹습니다. 하루에 2번.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하루 3번을 먹습니다. 계속 야채, 과일 먹는다 생각하고 아세로라 C는 열정. 밸런스 위드인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죠. 5포. 밀크시슬 EX 간을 회복해주죠. 두정. 칼맥디 두정. 화이버 파우더 한 포. 하지만 배고픔을 많이 느끼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2포 또는 3포. 기본은 한 포입니다. 가리 비타민 두정. 이게 기본이에요. 여기 기본을 하시되 상황에 따라서 더 넣으셔도 됩니다. 디톡스를 하실 때는 이제 주의사항이 있는데 물을 따뜻하게 해서 물을 최소한으로 드셔야 돼요.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특히 물을 적게 드심으로써 이제 그 세포 혈액 내의 농도가 올라가죠. 그럼 세포 사이사이에 세포 안에 독소들이 있어요. 이 독소를 밖으로 빼줘야 되는데 농도가 밖에 있는 게 높아야지 세포 안에 있는 게 삼투압에 의해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물을 최소한으로 하고 여기에다가 그 소량의 소금물, 나트륨이 좀 들어가는 게 좋아서 따뜻한 송화소금차를 드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세포물을 열어주기 위해서 농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물을 최소한으로 해서 이게 이제 좋은 식품들이 세포 안에 있는 독소를 밖으로 쏙 뺄 수 있도록 물을 좀 최소화하는 게 좋고요. 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이제 묽어져서 그런 부분이 좀 더 덜 효과를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물을 최소한으로 하시고 기타 음식은 섭취를 하지 마십시오. 디톡스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에 좋고요. 장, 그리고 인체 영양소 흡수 기능을 향상시키죠. 위장 흡수. 그리고 항산화 지수 증가하면 에너지 생성에 도움이 되고요. 디톡스를 하면서 독소가 밖으로 빠졌으니까, 그리고 염증도 빠졌으니까 내 몸의 체온은 기본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체온을 더 1도가 올라감으로써 우리가 엄청난 면역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1도를 더 잘 올리기 위해서 물을 최소화하고 핫팩이라든지 각탕이라든지 족욕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그거예요. 327은 일단 비우는 거죠. 우리가 거의 먹지 않음으로써 비우고 거기에서 족소를 청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필요한 영양이 들어가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27일 동안 필요한 프로틴이라든지 오메가3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먹어줘서 27일을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디톡스를 함으로써 내 몸에 있는 장기의 독소 그리고 외부 환경에 의한 유입된 독소들을 밖으로 배출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중금속이라든지 생활 스트레스로 인한 생긴 독소들을 많이 밖으로 배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제 내부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 이 산화되는 활성산소로 인한 질병이 생기는데 그거에 대한 독소도 많이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327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이제 아까 유의사항 있었죠. 이제 물을 최소한을 한다, 외부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327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호전 반응이 있어요. 나타나는 증상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잠깐 그 두통이 올 수도 있고 뭐 많은 것들인데 눈이 충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은 곧 간의 창이기 때문에 눈이 충혈되는 경우는 간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간이 해독되고 있다는 증거고요. 설사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보통 그 디톡스를 하면 거의 많은 분들이 설사는 거의 다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3일 동안은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변은 보지 않습니다. 거의 보지 않고 4일째 되는 날 식사를 하고 나면 그때 이제 음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변을 보게 돼요. 그때 변은 이제 아주 독소들이 가득 찬 변이기도 하고 변인데 예쁘기는 되게 예뻐요. 색깔도 너무 예쁘고 모양도 너무 예쁜 그런 변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꼭 변을 확인하시고 물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설사는 가장 흔하고요. 이제 장에 있는 냉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설사를 내가 너무 많이 해. 그러신 분들은 장에 냉기가 너무 많다는 거고 이걸 통해서 그 냉기가 싹 빠짐으로써 냉기가 빠졌으니까 내 몸의 체온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그래서 배가 따뜻해지고 몸이 따뜻해짐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토 심하실 경우에는 이제 통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신경통, 요통, 관절통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제 그 디톡스를 하신 분 중에서 정말 허리가 정말 부러질 듯이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나 이제 그 정도로 느끼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 디톡스를 끝나면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분들의 특징은 그 전에 심한 요통을 느꼈던 분이세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디스크 수술을 해야 되나 아무튼 허리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허리가 너무 아프신 분들은 그 기간에 정말 끊어질 듯이 허리가 아픕니다. 그러면서 그쪽이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서 디톡스를 몇 번 하시면서 거의 회복되는 케이스도 많이 있고요. 가려움증. 전신세포에 이제 이제 그 세포의 이 가려움증은 독소 노폐물들이 떨어져 나오면서 피부로 올라오기 때문에 일으키는 증상이고, 이 가려워서 긁더라도 디톡스, 이런 식품을 먹으면서 디톡스를 하게 되면 흉터는 거의 생기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통 가장 흔하게 오는 거예요. 앞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옆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뒷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전체 머리가 다 아플 수도 있고, 그것 또한 그 사람의 몸 상태에 따라서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전두통이 너무 심하죠. 이제 디톡스를 저는 하기 전에는 그 두려울 정도로 저는 전두통이 좀 심한 편이라서 이제 위 기능이,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식탐은 많고 소화 기능은 떨어지는데 디톡스를 하는 동안에 그쪽 부분을 회복시키다 보니까 전두통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B 플러스를 좀 더 추가로 좀 많이 먹는 편입니다. 디톡스를 할 때는. 그러면 훨씬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 졸림, 권태감이 많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계속 독소를 배출하려고 하니까 다른 데 에너지 쓰지 말라고 강아지가 계속 짖네요. 해서 뭐였지? 졸림과 권태감이 같이 졸리거나 권태감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굴이나 다리가 이렇게 통통 붓는 케이스도 있어요. 일어났는데 통통 부었다가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장 기능이라든지 그 부분이 떨어져서 그쪽에 이제 잠깐 독소를 없애다가 보니까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디톡스를 끝나면 이것 또한 바로 또 없어지고, 그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막 부었던 것들이 디톡스를 끝나고 나면 오히려 그 붓는 게 없어집니다. 그 3일 동안 힘듦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회복되는 그런 기적을 보실 수가 있는 게 이 디톡스고요. 디톡스를 하고 나면 가장 많이 하는 말, 어머, 피부가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뭐 하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디톡스를 하면서 독소가 싹 빠지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피부 쪽인 거죠. 그래서 내 피부에 기적을 만들고 싶다. 디톡스에 도전하십시오. 디톡스를 하시면 많은 눈이 있으신 분들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의 피부가 얼만큼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그 피부를 다시 예전으로 돌리고 싶으신 분 디톡스를 꼭 시행하시고요. 디톡스를 끝난 다음에는 한정식 위주의, 독소 넣으시면 안 돼요. 햄버거, 피자 드시면 안 돼요. 3일 동안 내내 디톡스 끝나면 먹을 것만 생각했던 과거에 저가 있었습니다. 3일 동안 디톡스를 같이 하자니까 하기는 하는데, 독소가 많은 거 아니까 하기는 하는데, 3일 내내 디톡스 끝나면 떡볶이 먹어야지, 저쪽에서 파는 맛있는 치즈가 많이 들어가는 피자를 먹어야지, 계속 3일 내내 그거 생각하다가 4일째 되는 날 먹었던 적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면 3일 동안 힘들게 했던 디톡스가 다시 제자리 아주 빠르게 갑니다. 그러니까 27일 유지 기간에는 한정식 위주로 내 몸을 디톡스 할 동안, 327 하는 동안 내 몸을 이제 좀 건강하게 유지하겠다. 그런 일념으로 이 디톡스를 하시는 게 좋고요. 하루 이제 국찌개를 드실 때는 건더기 위주로 이렇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물 따로 밥 따로. 물은 물이고 밥은 밥이고 반찬은 반찬. 물과 반찬이 섞인 거, 국 같은 거죠. 그런 형태보다는 따로 이렇게 드시는 게 몸에는 좋습니다. 그리고 3일 디톡스 할 때 가장 힘든 날이 두 번째 날이에요. 첫 번째 날 시작했으니까 괜찮습니다. 두 번째 날, 아유, 어제 굶었는데 오늘 또 굶고,
내일 하루 더 있네. 이제 그런 정신적인 것도 사실 되게 강하고요. 이제 이게 승화되는 것 같아요. 그 효과가 이튿날 가장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튿날 가장 힘들고 3일째 되는 날은 내일이면 밥 먹는다. 야, 오늘 하루만 참으면 돼. 뭐 그런 그 자기만의 저만 그러나요? 제가 먹을 걸 좋아해서 그래요. 이제 그런 안도감이 있어서 3일째는 잘 넘어가요. 근데 이틀째가 가장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틀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틀째는 좀 편한 날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저처럼 혹시 그러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그 또한 금방 지나가니까 내 몸이 좋아진다 이렇게 하시고, 영 참을 수가 없으시거든 이제 방울토마토라든지 열량이 없는 그런 것들을 조금, 아주 조금 먹어도 된다고 해서 방울토마토 한 대접을 드시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하나나 두 개 아주 조금만 드세요. 그러면 두통이 심했던 것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너무너무 내가 힘들어 그럴 때는 정말 간에 기별만 갈 정도로만 드시기 바랍니다. 327 프로그램으로 영원히 가벼운 몸을 유지하세요. 하나 더. 327 프로그램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 성인병, 당뇨, 고혈압 그러신 분들, 고지혈증 아주 좋습니다. 아주 효과 정말 좋아요. 그리고 복부 지방 개선되고요. 피부 아까 얘기했죠. 여성분들 여기 대부분인데 피부를 도자기 피부로 만들어주는 깐 계란 같은 그런 피부를 만들어주는 게 화장품이 아니고요. 이 327 프로그램이 더 극적입니다. 화장품보다 훨씬 극적인 게 이 327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머리가 그리고 맑아집니다. 디톡스를 끝나고 나면 머리가 날아갈 것처럼 조금씩 잔잔하게 있던 두통들 있잖아요. 평소에 이렇게 앓고 계시던 분들 디톡스를 하고 나면 디톡스 기간에는 더 심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끝나고 나면 아주 다시 고3이 돼도 공부할 수 있을 정도로 머리가 맑아지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톡스는 다시 한번 볼게요. 비만, 만성 피로, 수족 냉증, 변비나 생리통, 갱년기 증후군, 당뇨, 동맥경화 등의 치료와 공해로 인한 여러 가지 중금속 중독. 중금속 중독은 대부분 알츠하이머나 파킨슨성병으로 많이 가죠. 예방과 치유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밑에 사례가 나와 있네요. 뉴트리라이트 6개월 건강 프로그램, 몸속 독소 빠지자 풍 증상도 사라져. 디톡스 3일 후 유지기 적당한 식사와 오메가3 프로틴 섭취 중요. 몸속의 독이 만병의 근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해야 될 시간이 3일 디톡스 주의사항 3일 동안 디톡스 제품만 복용한다. 배를 따뜻하게 한다. 족욕 또는 각탕을 한다. 저혈당이 올 경우 따뜻한 물에 생강차와 꿀을 섞어서 마신다. 생강차 좋습니다. 디톡스가 끝난 3일 후 4일차 아침을 기준으로 7일간 아침밥을 먹지 않는다. 1일 이식을 하라고 하네요. 점심, 저녁은 일반 식사 가능. 디톡스 327 디톡스는 디톡스 중에서 가장 큰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해독 중 삼가해야 할 음식, 술, 담배, 커피, 홍차, 탄산음료, 청량음료, 냉동된 차가운 음식, 백미, 백설탕, 백소금, 흰 밀가루, 화학조미료, 후추, 과자, 통조림, 인스턴트 식품. 모두 다 독소죠. 육류, 달걀, 동물성 지방, 과다 섭취, 유제품 등 기름진 음식. 피자, 햄버거, 스파게티, 치킨, 튀김류, 면류 등 밀가루 음식. 양식이나 기름진 중식, 이태리식, 맵고 짠 자극성 음식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체적 변화에 대해서는 명현 반응이 올 수 있으나 명현 반응은 몸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정이므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대부분 곧 괜찮아집니다. 초기에 변 보기 어려운 분도 가끔 있으나 식사량의 감소에 따른 것이므로 이제 금방 정상으로 되고요. 약간의 어지러움증 등은 저혈당 증세가 올 수 있으니 이때는 생강차 이렇게 드세요.
물은 기상 후 이제 쉐이크 한 잔에 취침 전 이렇게. 이건 끝나고 난 다음입니다. 27일 유지기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디톡스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됐고요.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신청해 주셔서 같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강의로만 배우는 디톡스가 아니라 내 몸으로 직접 배울 수 있는 디톡스를 통해서 정말 건강에 많은 산화된 독소로 인해서 힘들어하신 분들을 내가 먼저 체험을 해보고 자신 있게 알려줘서 모두가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이아몬드가 되고 가장 가깝게 SP가 될 수 있도록 SP가 되고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장 1번 디톡스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톡스 하신 분들은 다음 이 시간에 보면 피부가 어떻게 된다? 보자기. 깐 계란처럼 된다. 그런 얼굴을 안 가지고 계신 분 디톡스 참석 안 하신 분입니다. 우리 바로 이렇게 선별 가능하니까 꼭 참석하세요.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므로 다음 순서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말을 많이 했네요. 임채선 사장님, 제품에 대해서 제품 스킬을 노하우를 대방출하신다고 하는데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사업하는 임채선입니다. 네. 사실 제품 스킬이라고 이번 시간에 강의 그 제목을 붙여주셨는데 다른 게 없습니다. 저희 요 책 있죠. 제품 가이드북. 네. 이 책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볼 건데 첫 페이지를 보시면은 저희 아메이 가장 대표적인 제품들 세제가 나와 있는데 제가 화면 공유해 드리면서 네.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화면이 혹시 보이시나요? 네. 네. 원래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다 짚어보면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촉박한 관계로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메이가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세제로 들어온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 세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소비자분들께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그만큼 또 효능도 좋은 제품인데 세탁할 때 보면은 세탁도 사실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물론 저는 아직 살림에 대해서 아직 내공이 그렇게 깊지가 않아서 사장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조금 네, 부끄럽기도 한데 이런 저도 아메이 세제가 정말 좋다라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제품의 종류와 가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품별로 어떤 빨래 이제 좋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세탁할 때는 아기 빨래, 신생아, 옷에 묻은 크레파스, 물감, 온갖 음식 얼룩, 네 번째로는 이제 섬유유연제 잘못 사용해서 생긴 얼룩 이렇게 있는데 생활하다 보면은 이게 얼룩이 정말 다양하게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모든 얼룩들이 저희 아메에서 나오는 세탁 세제로 다 해결이 된다는 점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서 하나 이제 살펴보자면 세 번째 옷에 묻은 크레파스 이제 물감, 온갖 음식 얼룩이 있는데 네,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야단을 치지 마시고 프리워시 스프레이 세제로 이제 마른 상태에서 얼룩 위에 뿌려주시고 문지르거나 비빌 필요 없이 잠시 기다리신 다음에 세탁기에 넣어주시면은 그 얼룩이 사라진다는 점. 네. 저도 소비자분 중에 한 분이 흰 옷을 입고 이제 짜장면을 드셨는데, 네, 맛있는 걸 드셨으니 티를 내셔야죠. 그래가지고 짜장면이 묻은 상태에서, 네, 아메이에 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변에 프리워시가 있어서 바로 뿌려드렸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빨래를 하니까 이 세제가 이 짜장면 자국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제품력을 보고 인제 그 부정적인 인식이 긍정적으로 돌아와서 네, 아메이 제품을 쓰기 시작하신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요 다음은 이제 얼음 빨래 SA8 프리미엄 세탁 세제가 있는데 1kg, 3kg짜리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세탁 세제를 보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스푼이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빨래를 같은 양을 할 때도 시중에 나와 있는 세제는 엄청난 양의 세제가 필요한 반면에 저희 SA8 세탁 세제는 정말 적은 양으로도 네, 세탁력도 네, 굉장히 뛰어나고 세탁도 그만큼 잘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비교를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사실 이제 혼자 살기 때문에 1kg짜리 하나만 해도 거의 1년 가까이를 쓰게 되더라고요. 정말 양이 정말 엄청납니다. 네. 근데 지금 요 제품들은 지금 현재는 잠깐 품절 상태여 가지고 네 다시 들어오면은 인제 금방 빠져나갈 거라 생각을 하고요. 다음 제품 인제 저희가 인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니 고급 의류 세제, 니트, 인제 코트, 그다음에 롱패딩 이런 거 인제 자주 빨지 못하는 옷을 입어야 되는 계절이 많이 왔어요. 근데 이 옷들이 이제 다 입고 나시면은 보통은 세탁소로 드라이를 많이 맡기시죠. 근데 드라이가 아니라 이제는 고급 의류 세제로 네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드라이 한 번 보내는 비용보다 이 세제 자체가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읽어 볼게요. 드라이 보내로 해 가지고 어른 아이들 옷 드라이 클리닝 비용 만만치 않으시죠. 일명 드라이 전용 세제 SA8 바이오 퀘스트 고급 의류 세제를 써 보세요. 고급 의류 세제를 찬물에 풀어 놓고 니트, 실크, 방수 처리된 등산복, 코트 등 세탁기에 함부로 돌리기 아까운 옷을 몽땅 넣으세요. 따로 주무르거나 비빌 필요 없이 10분 정도 담가 놓으세요. 때가 쏙 빠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거품이 많지 않아 헹구는 것도 쉽고요. 섬유 유연제도 따로 쓸 필요 없죠. 세탁비 완전 절약할 수 있어요. 네. 어제 강의 이제 들어가신 분들은 네, 보셨겠지만 그 박지연 사장님께서 이 고급 의류 세제를 가지고 데모까지 해주셨어요. 그래서 때가 정말 잘 빠진다는 거는 어제 눈으로 볼 수가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화장품 이제 브러쉬나 퍼프 이런 거 씻을 때도 그냥 일반 세제 말고 이 고급 의류 세제를 쓰는데 정말 소량만 써도 이 화장품 기름때 그다음에 이제 색조때 이런 거 정말 잘 빠지고요. 네. 다 한 다음에도 잔향이 정말 좋아서 네. 이 제품 정말 좋다라고 강추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탁 방법이 고민될 때 사실 가루 세제, 액체 세탁 세제 저희는 둘 다 가지고 있어서 이거는 소비자분들의 인제 취향에 따라서 골라 쓰시면 되고요. 섬유 유연제도 있지요. 옷을 아껴주는 현명한 방법 섬유 유연제인데 네 불쾌한 정전기를 방지하는 게 목적이죠 사실. 그래서 그 인제 원초적인 그 원리에 대해서 충실히 인제 이행을 하고 있고요. 피부를 자극하는 세제 잔여물도 남기지 않고 기분 좋은 향까지 오래오래 남긴다는 거. 이 세제 같은 경우는 저희 ABC 인제 매장에 가시면은 실제로 향을 맡아보고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향이 두 가지가 다 좋아서 번갈아 가면서 둘 다 놓고 쓰셔도 상관없으시고요. 그 밑에 보면 SA8 인제 프리워시가 있는데 이 프리워시가 껌이 머리에 붙었을 때 이걸 제거할 때 아주 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 예전에는 머리카락을 그냥 잘라냈어야 됐죠. 근데 지금은 프리워시 스프레이 세제만 뿌려 놓고 5분 기다리시면은 껌이 자동으로 똑 떨어진다는 점. 이거는 생활 속에서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보여드린 교재에서 이 나와 있는 칸 요 표가 굉장히 좀 보기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또 소개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활 얼룩이 정말 많은데 여기 크레용, 구두약, 볼펜, 유수성 사인펜 그 밑에 보시면은 커피, 홍차, 와인, 과일즙, 캔디 또 겨자, 토마토 케첩, 김치, 옷깃에 찌는 때, 먼지 진흙, 초콜릿 시럽, 유제품, 달걀, 마가린, 버터, 육즙, 드레싱, 마요네즈, 식용유, 립 컬러, 아이 컬러, 파운데이션, 풀, 채소, 혈액, 구토물, 소변, 대변 요렇게 저희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오염, 얼룩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왼쪽에 인제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은 커피, 홍차, 와인, 과일즙, 캔디 이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처리하는 방법이 다 비슷합니다. 맨 처음에는 SA8 프리워시 스프레이로 한번 전 처리를 해 주신 다음에 인제 세탁세제나 섬유 표백제를 사용해서 세탁을 해 주시면 이 얼룩이 다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제외됐었던 커피, 홍차, 와인, 과일즙, 캔디는 프리워시도 필요 없습니다. 세탁세제, 섬유 표백제로 세탁을 해 주신 다음에 네 얼룩이 다시 또 남아 있다면은 섬유 표백제로 다시 담갔다가 세탁을 해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요거를 쪼끔 세세하게 좀 보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다음 시간도 있으니까 요 세제 종류는 저희가 정말 에브리데이 매일 쓰고 태어나서 또 죽을 때까지 쓰는 생필품이죠. 그다음에 전 연령이 다 쓸 수 있고 특히나 아토피 환자 같은 경우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부에 닿는 옷이 어떤 세제로 빨려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인제 낳고 안 낳고가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세제 그냥 하나만 놓고 보면은 가격이 비쌀 수도 있는데 이게 저희가 고농축이고 생분해가 되고
이런 특징을 잘 알려주신다고 하면은 이런 세제 종류들도 네, 굉장히 잘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에서 이상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네, 그 뒤를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어진 시간이 있었는데 저한테 할애하시느라고 다음 시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정말 저희가 제품 진짜 많은데 다 세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는 있지만 듣는 분들이 그걸 원치 않으니까 정말 핵심을 잘 짚어서 그걸 하는 게 진짜 노하우인 것 같은데 우리 임채연 사장님의 노하우를 이제 앞으로 몇 주간 들어볼 수 있겠네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는 다 됐고 이제 우리 홍 사장님께서 마무리해 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세요. 여기에 계신 분 중에 한 두 분만 스피치 한번 하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요? 사장님, 사회자님? 네. 네. 어제 사회자님. 저희가 그 일요 미팅에서 스피치 특강이 있었는데 들으신 분도 계시고 혹시 놓치신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어쨌든 스피치를 네, 해 보자고 하셨으니까 하실 분 손 자천 받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노트를 보지 마시고요. 다들 웃고 계셔 가지고 어느 분이 해 보실까요? 우리 정정모 사장님이 화면을 안 보시는데. 우리 천안 대표 정정모 사장님, 정크라운 님 스피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안에서 활동하는 정정무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수영장 지인으로부터 알게 되었고요. 인쇄 수입과 상속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오늘 또 데모 보면서 데모를 한 게 아니라 참 제품 임채선 사장님 진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일상 소비자들을 만났을 때 데모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데모에 더 집중을 해서 좀 사업에 성장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 파운데이션 10조, 브론즈 빌더 2조, 브론즈 파운데이션 10조, 그리고 유니온, 파운더스 유니온,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잘 안 되는데, 맞습니다. 예, 파운데이션 유니온 파이팅, 정정모 파이팅.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파유입니다. 파유. 제가 줄였어요. 네, 파이요. 파운더스. 네네. 좋아요. 파운더스 유니온 파이팅. 네.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어느 분이 해 보실까요? 제 화면에 딱 보이시는 분이 김예숙 사장님 해 주실까요? 가능하신가요? 안 되시나? 아이고, 애기 업고 계시는구나. 네. 그러면 네, 저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업텐데서 할게요. 네. 네, 안산에 사는 김예숙입니다. 전직을 그냥 남편 사업하는데 지금까지도 도움을 주고 있고요. 이제 킹콜 통해서 이제 뉴트라이트를 알게 되면서 제가 브랜드 체인지를 하고 이제 나를 통해서 누구를 이렇게 제품을 건강을 이렇게 전해주다 보면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에 이제 일을 시작했고요. 오늘 모든 강의 너무 잘 들었어요. 특히 마음에 와닿는 게 아메 사업에서 고정적인 그 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에 나머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에 너무 공감이 왔고요. 5가지 그 특징이 있는데 이제 그거 제가 다 기억은 못 하는데 이제 시간도 관리해야 되고 평생 뭐라 해야 되지? 학습을 해야 되고 목표 설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게 많더라고요. 지난달에 SP 했으니까 그 다음 편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파운더스 유니언 화이팅, 김예숙 화이팅. 화이팅. 네, 2분 했습니다, 사장님. 임무를 다 하셨으니까 정앵커님.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스피치 하는 게 두렵기도 하고 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게 쑥스럽기도 하지만 성공이 거기서 나온다는 말은 있고 그냥 계속 하다 보면 이 반복이 다음에 다이아몬드가 되셔서 게스트 스피치를 하시면 그 사이에서 우리가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스케줄표를 하면서 조금 다르게 썼던 명칭이 있죠. 그분들이 네. 펜 옆에다 제가 뭘 썼냐면 부파부기를 썼습니다. 우리가 나무와 선녀꾼을 잘 생각해 보면 나무꾼과 선녀를 잘 생각해 보면 아이 2명 날 때까지 선녀의 날개 옷을 주지 말라 그랬는데 3명 나면 주라 그랬잖아요. 2명 낳고 징징대니까 설마 너가 그러겠니라고 두 아이를 끼고 하늘나라로 가버린 것처럼 부빌이 독수리의 갈퀴처럼 어떻게 보면 세발 이론이라고 보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999 이론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적어도 3그룹 정도가 이렇게 안정이 돼야만 소득도 되고 미래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초가 부파부빌인 거죠. 제가 이제 이 부파부빌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9%를 하는데도 부파의 구조가 안 되신 분이 계시고 그거는 조금 이해가 돼요. 부파인데 12%가 됐는데도 세 번째가 3%가 안 되는 리더분들이 계셨어요. 그거는 조금 뭐랄까 사업의 방향을 내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욱 제가 깜짝 놀란 게 부빌인데 세 번째 그룹이 6%가 안 된 분이 계셨어요. 심지어 내가 1000만 원을 굴리는데 세 번째 그룹이 6%가 내가 억지로 맞히는 리더가 계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뭔지는 모르지만 방향이 굉장히 많이 왜곡됐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거를 다시 한번 저도 놓치고 갔던 부분이거든요. 정말 자기 네트워크에서 적어도 시스템에 나와서 그룹을 형성하고 아메이를 통해서 매달 평생 연금 증가되는 그런 소득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내가 이번 달에 한번 1000만 원 딱 팔고 땡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면 그 구조를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2레그만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심지어 5레그, 20레그도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세 번째 그룹이 중요한 거는 깃틀이 안 섰다는 거는 본인의 몰입도가 첫 번째, 두 번째에 지나치게 몰입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첫 번째, 두 번째를 그러면 버리고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만 가냐? 그것도 엉터리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현재 핀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본인이 15%를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그룹에서 거의 PB가 올라와서 15%를 유지하시는 리더가 말을 들어보니 내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됐고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로 간다라고 하면 그거는 더 결국 15%도 유지 못하는 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의 매출의 대부분이 첫 번째, 두 번째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그 구조를 버리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 구조를 하되 약간의 퍼센트를 여기가 동안의 70%다라고 하면 70%를 했고 나머지를 30% 했다라고 하면 여기를 60%를 줄이고 40%를 가야지 갑자기 여기를 30%로 하고 나머지 70%를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지난달에 있었던 PB를 절대 올릴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팍팍팍 이렇게 이번 달엔 이렇게 했다가 다음 달엔 이렇게 했다 이런 분들이 안정감이 없잖아요. 결국은 그 구조를 가지고서 약간씩 틀을 내는 거지 그렇다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버리고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를 가겠다라고 하면 결국은 첫 번째, 두 번째가 이분의 능력이 스폰서의 능력에 의해서 굴러갔다라고 하면 그 네트워크에 있는 PB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틀더라도 약간씩 틀어야지 이렇게 하라겠다고 갑자기 스폰서님이 그렇게 하라겠잖아요. 확 가고 하라겠잖아요. 이렇게 확 가고 이런 분들은 결국은 내 사업을 전체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눈을 가렸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잘 그거를 분별해서 잘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파부비를 강조한 이유가 세 구조가 돼야만 안정적인 소득이고, 세 그룹이 결국은 뎁스가 깊은 파운더스 에머럴드가 되면 연봉이 1억이 된다고 회사에서 통계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돼도 연봉이 5천에서 7천까지 되는 분들이 계셔요. 왜냐하면 브론즈 빌더의 보너스 30%에다가 1,100만을 하게 되면 또 30%를 더 주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피넷 보너스를 다 합하면 뉴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되면 연봉이 7천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잘 생각하시면, 근데 구조가 세일레그가 구조가 안 되면 절대 내가 1,000만을 해도 1,000만을 하는데 어떤 분은 300이 넘는 리더가 있고 1,000만을 하는데 100 정도밖에 안 되는 리더가 있어요. 그거는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몰입도가 지나치다는 거죠. 그거를 그렇다고 여기에다 50%를 했던 70%를 했던 거를 갑자기 10% 20%만 하고 나머지를 확 돌려버리면 PB가 절대 지난달도 안 나온다는 사실인 거죠. 결국은 오른쪽으로 내가 돌리는 거는 미래의 지수라고 보는 거죠. 또 한 번, 두 번째 FBI, 퓨처 비즈니스 인덱스에서 신규 회원은 꾸준히 늘어야 된다. 그가 제품을 쓰든 안 쓰든 일단은 내 네트워크에 많이 올린다라는 것과, 지금 현재 우리가 소비자방에 임채선 리더가 수고해 주시고 계시는데 소비자방에 계속해서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왔다가 나가시는 분들한테는요, 스폰서님들이 다시 그분을 초대하지 마시고 초대하기 전에 이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공지사항을 복사해서 그분한테 보내주세요. 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품방에 이모티콘을 하시거나 이렇게 댓글은 절대 다는 거 아니라는 것 우리끼리 약속이거든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댓글이 많으면 우리끼리는 얼굴을 아니까 좋은데, 소비자들은 모르는데 본인이 들어와 있는데 댓글이 길어지고 그러면 본인의 정보보다는 그거가 신경이 쓰여서 나가버리거든요. 나간 분들을 다시 초대할 때는 스폰서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해준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공지사항을 복사해서 그분한테 개인톡으로 보내주시고 그게 동의가 되시면 다시 하는 거죠. 저도 오늘 아침에 새로운 분을 다시 했는데 그분이 또 제품에 대해서 계속 여쭤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품방에 들어왔더니 계속해서 우리 공지사항을 복사하니까 나가버리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댓글이 없고 무음 처리를 꼭 해라 그런 얘기를 했더니 다시 초대해달라고 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초대를 해드렸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거를 잘 우리가 활용해서 비즈니스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하드웨어는 저희가 잘 갖춰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들이 노력하는 소프트웨어를 여기다 잘 장착을 하게 되면 정말 올해 개년도에 제 목표가 여기 있는 PT 사장님 3분 이상을 보석핀을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그렇게 되고 정말 시드니를 10조 이상 모시고 가는 게 개인적으로도 목표입니다. 작년 회계년도에 나트랑 가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안타깝게 지금 미국 본사하고 얘기하는데 여행이 도무지 안 될 것 같아서 돈으로 주신다고 합니다. 돈으로 주신다고 하시니까 정확하게 얼마다 돈으로 준다 그런 결정이 안 됐지만 어떤 식으로든 저희한테 보상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기대하시고 내년에 시드니 정말 10조 꼭 이상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됩시다. 파운더스 유니온 화이팅, 홍길이 화이팅. 저도 한참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미팅 다 했습니다. 좋으셨죠? 네, 좋은 내용이 많고 이번 주 프로모션이 계속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네, 안마의자 많이 전달하셔서 정말 팍팍팍 목표를 초과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마의자에 제가 네. 얘기 드릴까요? 안마의자가 4,000개밖에 없대요. 그래서 지금 뭐 주문 받으신 분도 있고 뭐 이러셔서 아마 빨리 끝날 거다라고 본사에서, 만약에 사시려고 하면 빨리 사시고,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파는 가격이 외부의 최저 가격보다 더 싸다는 거죠. 그래서 본사에서 굉장히 항의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같이 장사를 하자는 거냐, 너네만 살겠다는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다고 하니까 만약에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빨리 구매하시는 거가 또 콜PB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있고요. 그 회사에서는 금방 끝날 거라고 이렇게 4,000개 미만이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정확한 개수는 모르지만 4,000개에 준하는 그런 개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사시려고 하시면 빨리 사시라고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한 주 되세요. 네, 네. 임채선 사장님, 정정 사장님, 정경호 사장님, 김혜숙 사장님, 박지현 사장님, 맛있는 김장김치 수고 가져오셨어요.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